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가 많이 붓고 붓기가 잘 안 빠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다시 금방 붓지 않으신가요? 붓는다, 다리가 붓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이나 신장 또는 간 등의 문제가 있어도 다리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서 다리가 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사무직이거나 또 제자리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저녁 때 되면 양말 자국이 쪼글쪼글해질 정도로 다리가 퉁퉁 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걸 부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부종은요,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다가 염증이 생겨서 봉화지겸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봉화지겸이 생기면 막 뜨끈뜨끈하게 열도 나고 뭐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종을 방치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제2의 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네, 전신의 혈액순환에서 발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통해서 쭉쭉 아래로 내려갔던 피가 다시 발끝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려면요, 이게 심장의 펌프질만으로는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야 돼요. 중력을 거슬러서 1m 이상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심장의 힘으로만 오로지 한다면은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바로 발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에요. 발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해서 쭉쭉 쥐어짜 주어야, 그렇게 할 때 그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정맥혈관과 림프관이 쥐어짜주면서 혈액과 림프액이 위로 쭉쭉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보통 인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힘차게 걸을 때 발바닥과 다리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다리가 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장시간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처럼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마트에서 캐시를 보신다든지 장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내려갔던 피가 위로 잘 올라오지를 못하겠죠.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려갔던 피가 그 정맥 혈관에 이렇게 울혈이 됩니다. 정맥이 퉁퉁 붓게 되고요. 위로 잘 올라가는 그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자, 이 지금 스트로우인데요. 이 빨대를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혈관 밖의 공간의 압력이 올라가겠죠. 빵빵하게 부을수록 이 바깥의 공간의 압력이 증가하면 이 혈관은 쭈그러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혈관이 쭈그러들면 이 안에 있는 길은 더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거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하수구가 막히니까 혈액은 더 못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더 혈관 밖으로 이 체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맥과 림프관 등을 통해서 혈액과 체액이, 림프액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맥과 림프관이 쭈그러들어서 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 한번 붓기 시작한 다리가 하루 종일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붓기를 빨리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붓기를 뺄 수 있을까요? 평소에 오래 서서 근무하시거나 다리가 붓는 분들, 다치거나 수술 후에 다리 붓기가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결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육 운동이에요. 제2의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2의 심장인 발과 종아리의 근육을 많이 써야 됩니다.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 기본적으로 걸을 때는요, 슬슬 산책하듯이 걸으면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많이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운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일단 힘차게 걸으셔야 돼요. 약간 빠른 걸음으로 손과 발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힘차게 빨리빨리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종아리의 근육이 빡빡 수축하는 걸 느끼시면서 걸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발가락 운동을 많이 해주세요. 제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까치발 들기 운동도 좋아요. 제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쫙쫙 올려주시는 거예요. 발목 앞꿈치가 활짝 열리는 듯한 느낌으로 종아리 근육이 쫙 수축하는 걸 느낄 정도로 강하게 발 뒤꿈치, 까치발을 들어 올립니다. 이런 운동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또 반대로 앞꿈치를 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꿈치도 올렸다가 뒤꿈치도 올렸다가 이런 운동을 많이 해주시고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수건 웅크려졌다가 폈다가 수건 쥐었다가 폈다가 발가락 웅크렸다가 폈다가 이런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이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마치 걸레 짜듯이 걸레를 세게 짜야 물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혈액이 위쪽으로 림프액이 빠져 올라가게 됩니다. 다리 붓기 빼는 방법 두 번째는요, 바로 다리를 높이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리 올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앉은 다음에 뭐 발판 같은 거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거는 발을 올린 게 아닙니다. 발을 올렸다라고 할 때 기준은요, 바로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혈액이, 체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보다 높이 올리셔야 됩니다.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보다 발을 높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는요, 다리 올려놓는 베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쿠션이나 높은 베개 같은 데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주무시면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낮에 소파 같은 거에 올려놓으셔도 좋고, 바닥에 누워서 벽에 다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놓고요. 그 상태로 발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발을 쥐었다 쳤다 빙글빙글 돌리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하면은 붓기가 쫙 빠지게 됩니다. 한 번에 10분 이상씩 하루에 5번 이상 이렇게 해보세요. 한결 다리가 가벼워지실 겁니다. 다리 붓기 빼는 방법 세 번째는요, 바로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서 계시거나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다리가 붓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 분들은 압박 스타킹이라는 것을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리를 조여주기 때문에 다리가 붓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굉장히 많이 신고 있습니다. 이 압박 스타킹은 다리를 조여서 정맥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로 정맥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커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하지정맥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압박 스타킹은요, 일반적인 스타킹이 아니고 반드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실 때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뭐냐면 이 압박하는 강도가 부위별로 좀 차등이 됩니다. 끄트머리, 발가락 끝쪽, 발등 쪽은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요. 종아리 중간 부분은 중간 정도로 압박을 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 말초부터 좀 강하게 쥐어짜서 위로 올리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스타킹 중에 간혹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려고 하는 압박 스타킹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조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실 거고요. 이런 의료용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압박 스타킹을 얼마나 착용해야 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서 근무하는 동안 또는 운동하는 동안에는 착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활동하는 시간 동안은 착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사실은 신고 있다 보면은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또 덥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누워 계실 때나 잘 때는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낮 시간 동안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동안에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킹이라고 하니까 여성분들만 착용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성 전용은 아닙니다. 이게 미용 목적으로 착용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남성분들도 당연히 착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가끔씩 장거리 여행할 때는 착용하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점점 더 붓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도 조금 덜 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진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서서 수술을 하는 날에는 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리 붓기 빼는 방법 3가지. 뭐라 그랬죠? 근육 운동 열심히 해서 제2의 심장 펌프질을 잘해주는 거. 그 다음에 다리를 높이 올려놓는 거, 그 다음에 압박 스타킹을 신는 거, 3가지는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관리 방법을 열심히 했는데도 붓기가 잘 안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먹는 약으로 붓기 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맥 혈류를 좀 원활하게 하거나 림프관을 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방문하셔서 처방받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붓기가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이나 신장 또는 간, 뭐 이런 내과적인 문제 때문에 다리에 붓기가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지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리 붓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리가 왜 붓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다리 끝까지 거 좀 부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리가 붓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붓는 거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봉화지겸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피부가 궤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이렇게 괴사가 되는데 그 상처는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아서 몇 달 동안 내지는 몇 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다리 붓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그래도 계속 붓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원인이 없는지 한번 병원에 진료 방문해서 진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